누님들. 진짜라니까요. 방금 까마귀가 내 눈에 똥을 찍 갈겼는데 그놈이 산삼을 처먹었나 봐요. 눈알에 닿자마자 막혔던 눈길이 뻥하고 뚫렸다니까요. 조용한 정절마을 입구 거대한 당산나무에 웬 남정네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름은 칠뜨기. 피가 거꾸로 얼굴로 몰리면서 그의 얼굴은 잘 익은 대추색인데 눈가엔 웬 판다처럼 수검댕이가 가득합니다. 그 코앞에는 전직 다모 출신 대장과부의 서슬 퍼런 홍두깨가 춤을 추고 있죠. 칠뜨기의 비명에 대장과부가 홍두깨로 그의 턱을 툭 치며 비웃습니다. 산삼 먹은 까마귀라고 차라리 벼락을 맞았다고 해라. 그 정도의 천리안을 가졌다면 내 손이 어디를 후려칠지도 보이겠구나. 사실 칠뜨기는 장님이 아닙니다. 조선 팔도를 떠돌며 눈먼 사기꾼으로 공짜 밥을 얻어먹던 놈이죠. 하지만 상대가 나빴습니다. 이 마을 여인들은 도성에서 죄인들 자백개나 받아내던 전직 여형사들입니다. 그녀들은 칠뜨기가 마을 입구에서 지팡이를 짚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장님이라면 돌뿌리는 피해도 부엌에서 풍겨오는 국밥 냄새에 정확히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사흘이나 살려둔 이유는 딱 하나, 적적한 마을에 간만에 나타난 배꼽 잡는 광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냇가에서 목욕하는 여인들을 훔쳐보다 말벌을 피하려 물에 빠지며 눈을 번쩍 뜨는 바람에 이 사달이 난 것입니다. 자, 시간을 딱 일주일 전으로 되돌려 봅시다. 도성밖 장터 칠뜨기는 그곳의 명물이었습니다. 수검댕을 치라고 한 푼 줍쇼를 외치며 바닥을 기어다니지만 사람들이 엽전을 던지면 정확히 위치를 파악해 엄지발가락으로 낚아채 버선 속에 숨기는 발가락 낚시질의 달인이었죠. 오늘은 국밥 한 그릇 사주는 놈이 없네. 뒷골목에서 눈을 번쩍 뜨며 엽전을 세던 칠뜨기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국밥집 담벼락 너머 상인들의 속삭임이었죠. 저 산 너머에 정절마을 소문 들었나? 거긴 남자라면 질색하는 다모들이 사는데 글쎄 장님들한테는 문을 활짝 열어준다네. 예전에 자신들을 구해준 장님 의원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장님이라면 무릉도원급 대접을 해준다더군. 장님이면 쌀밥에 고기 반찬? 게다가 여인들이 발까지 씻겨준다고? 칠뜨기의 머릿속에는 다모들의 보은 같은 숭고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공짜 진수성찬과 편안한 잠자리뿐이었죠. 그는 그 길로 지팡이 하나 짚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기다려라, 정절골, 이 칠뜨 의원님이 가신다. 눈만 감으면 공짜밥이요, 뜨면 사지로다. 아니, 뜰 일이 없지. 고기 반찬이 있는데 내가 왜 눈을 떠? 죽어도 안 뜰 거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마을 입구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담장 너머 다모들이 그의 발자국 소리만으로 그의 몸무게와 보폭, 그리고 심장 박동수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칠뜨기가 꿈꾸던 지상낙원은 사실 비범한 여인들이 사는 곳이었으니까요. 과연 칠뜨기는 이 나무 위에서 무사히 내려와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개자식이 되어 쫓겨날까요? 자, 드디어 칠뜨기가 그토록 고대하던 정절골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짜 밥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칠뜨기가 이 마을을 향해 내디딘 발걸음은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칠뜨기는 장터에서 다져진 본능적인 연기력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내던지고 흙바닥을 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는 잊지도 않은 스승님을 애타게 부르며 여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신 곳이 정녕 이곳입니까? 눈먼 제자가 스승님의 유언을 받들어 용케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 한마디에 마을 여인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과거 자신들을 살리고 눈을 잃었던 은인 장림 의원에 대한 생각이 그녀들의 이성을 잠시 마비시킨 것이죠. 젊은 과부들이 달려나와 칠뜨기의 흙 묻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의심보다는 안쓰러움이, 경계보다는 모성애가 앞선 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은 칠뜨기는 앞에는 대골수라상 부럽지 않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수육과 향긋한 산나물 냄새가 코끝을 때리자 칠뜨기는 당장이라도 눈을 번쩍 뜨고 달려들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기 전 하늘을 향해 묵념을 올리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좋아, 거의 다 넘어왔어. 이제 기둥 뒤에서 호랑이 눈을 하고 쳐다보는 저 대장 할멈만 속이면 된다. 칠뜨기는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손을 허공에서 휘저으며 수육의 위치를 냄새로만 파악하는 고난도 연기를 펼쳤습니다. 입안에서 육즙이 터질 때마다 기절할 듯 기뻤지만 겉으로는 스승님을 그리워하는 애처로운 표정을 유지했죠. 하지만 대장 과부는 그리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문구멍을 통해 칠뜨기의 미세한 안면 근육 떨림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칠뜨기가 밤중에 이불 속에서 몰래 눈을 뜨려던 찰나 문 밖에서 칼날 같은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대장 과부의 서늘한 감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절마을의 환대는 독이 든 성배로 변했습니다. 여인들의 미소 뒤에는 죄인을 추궁하던 전직 다모의 본색이 숨어 있었죠. 대장 과부가 칠뜨기를 정자로 불러내 차를 한 잔 내놓으며 넌지시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눈이 안 보이는 대신 길을 읽는다고 하셨지요. 이 바늘귀에 실을 꿰는 기운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칠뜨기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게는 그저 쇳덩이의 차가운 기운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장 과부가 실을 꿰는 척하다가 날카로운 바늘 끝을 칠뜨기의 눈동자를 향해 전광석화처럼 찔러 넣었습니다. 바늘 끝이 칠뜨기의 눈동자 앞 딱 1c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칠뜨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지고 싶었지만 장님은 위험이 닥치는 줄도 몰라야 했습니다. 그는 눈을 희번덕하게 뜬 채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어머나 죄송해라. 손님이 눈 하나 깜빡 안 하시니 정말 장님이 맞으시구먼요. 그런데 손님, 왜 아까부터 주먹을 그렇게 꽉 쥐고 계십니까?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다 났군요. 대장 과부의 비릿한 미소에 칠뜨기는 겁이 살짝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기는 절대 들킬 일 없다고 자신만만하였죠. 수상함을 느낀 과부들은 칠뜨기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자백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한 젊은 과부가 옆에서 흐느끼며 가짜 장님 도둑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물었을 때 칠뜨기는 살기 위해 머슴으로 삼으라는 자폭이나 다름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보같이 아무 눈치도 못 챘던 것이지요. 칠뜨기를 벌주기 위해 고민하던 어느 날 칠뜨기의 얼굴에 거미가 붙었습니다. 장님 행세가 들킬까 스스로 거미를 떼내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얼굴에 붙은 거미를 떼주겠다며 다모들은 칠뜨기를 선앙당 나무 아래로 불렀습니다. 손님, 눈에 붙은 거미에 독이 있을 수 있으니 낫으로 거미를 떼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손님은 앞을 보지 못하시니 그저 가만히 앉아 계시지요. 대장다모가 서늘한 소리로 낫을 갈기 시작하자 칠뜨기의 심장이 두방망이 질칩니다. 제가 손님 눈가에 붙은 독거미를 이 낫 끝으로 살짝 떼어드릴 테니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서슬 퍼런 칼날이 칠뜨기의 속눈썹에 닿을락 말락합니다. 칠뜨기는 눈을 뜨면 낫에 찔릴 것 같고 감고 있자니 거미가 눈알을 파먹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미친 듯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참으려야 참을 수 없는 근육의 배신이었죠. 하지만 칠뜨기가 이 악물고 버티자 대장 과부는 마지막 필살기를 꺼냈습니다. 내구, 이걸 어쩌나? 거미가 움직이니 다칠까 두려워 이 방법은 아닌가 봅니다. 대장 다모의 말에 칠뜨기의 온몸은 이미 땀투성이가 되었지요. 낫보다는 뜨거운 물을 몇 방울 튕겨 쫓으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듯한 김이 나는 바가지를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구 뜨거워라. 손님, 뜨거운 물 나갑니다. 동시에 칠뜨기의 얼굴에 따뜻한 액체가 확 튀었습니다. 칠뜨기는 진짜 끓는 물인 줄 알고 본능적으로 으악, 내 눈. 아이고 장님 죽네하고 소리치며 눈을 번쩍 뜨고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칠뜨기의 시야에 들어온 건 낫을 내려놓고 배를 잡고 웃는 다모들과 그의 얼굴에 묻은 미지근한 숭늉이었습니다. 손님, 방금 숭늉 한 방울에 눈병이 씻은 듯이 나으셨나 보네. 어찌나 눈을 크게 뜨시는지. 결국 칠뜨기는 당산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산삼 까마귀를 찾는 처절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전의 끝에는 차가운 옥살이가 아닌 따뜻한 감자 한 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장 과부는 칠뜨기의 사기꾼 기질 뒤에 숨겨진 절실함을 보았고 그에게 마을 머슴이라는 직업을 하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칠뜨기는 더 이상 숙검댕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아주 부릅뜬 채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며 마당을 씁니다. 예전엔 발가락으로 엽전이나 낚던 그 예리한 눈으로 이제는 길가에 핀 작은 민들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이고 누님, 제가 눈을 떴는데 어찌 게으름을 피우겠습니까? 눈으로 보며 먹는 감자 맛이 10배는 더 답니다요. 마을 여인들도 이제는 옷 뒤에 눈뜬 심부름꾼이라는 꽃자수를 놓아주며 그를 가족처럼 대합니다. 칠뜨기는 이제 압니다. 거짓으로 얻어낸 고기 반찬보다 땀 흘려 일한 뒤 당당하게 눈을 뜨고 먹는 감자 한 알이 제 마음을 더 배불리 채워준다는 사실을요. 칠뜨기는 다시 물지개를 지고 힘차게 걸어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돌뿌리를 피하려 움찔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하나라도 더 담으려는 듯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정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짓의 어둠 속에서 낙원을 꿈꾸던 사내가 진실의 빛 아래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눈을 감고 계십니까? 칠뜨기처럼 눈을 번쩍 뜨고 소중한 인연을 마주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땀 흘려 얻은 감자 한 알의 맛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썬별 야담이었습니다. 오늘도 눈부신 하루 되세요.